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11월 달은 288조목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해요. 이거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그 인용문 같이 읽겠습니다. 양지는 다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다만 옳음을 좋아하고 그름을 싫어하는 것이다. 단지 옳음을 좋아하고 그름을 싫어하기만 한다면 곧 옳고 그름의 분별을 다하게 된다. 단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만 한다면 곧 온갖 일의 모든 변화를 다하게 된다. 12두 글자가 하나의 커다란 표준이다.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양명한테 양지는 인간의 본성이요 본체예요. 양지는 12지심,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인간을 인간이게 한다고 본 거예요. 양명은. 근데 이제 12지심이니 양진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낯설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오늘날의 우리도 여전히 양지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세월호 그거 있을 때 그 세월호 가족들이 그 단식 농성하는 그 옆에서 폭식 투쟁한다 그러면서 음식 시켜 먹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개사료를 보냈죠, 누군가가. 근데 그 개사료에는 너네는 그 저기 세월호 가족들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모르는 너 같은 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러니까 12분별이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폭식 투쟁을 한 사람들도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양명한테 안다는 거는 그냥 말로만 아는 거 이런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반드시 행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아는 게 행하는 것이 되려면 12는 반드시 호호랑 같이 결합된 그런 결합되어야 합니다. 12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촉발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감정하고 결합돼야 비로소 12는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양명이 말하는 12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아는 일이고 12분별은 분노와 슬픔으로 표현됩니다. 이 마음이 사람들을 연결하는데 그 개미는 이제 위험을 이게 제가 오래전에 읽은 거라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 개미는 이제 한 마리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전 개미가 다 그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근데 개미만 감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도 감정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그 감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결합이 굉장히 강력하고 즉각적이고 근데 이제 개미의 경우는 그 첫 번째 개미는 이제 위험을 처음에 그러니까 지각 능력으로 지각하는 것이겠지만 나머지 개미가 이제 그거가 전염되는 거는 호르몬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그 지각자든 아니면 뭐 누구든 전부 다 어떤 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지각 작용에 의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12분별에 의한 거라는 거가 좀 되게 개미랑 다른 점이고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2와 호와 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볼 건데 제가 이미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제가 그 저기 컴퓨터 수리 사기 당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시는 분들은 지겹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뭐 긴 얘기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 하드디스크가 고장났으니까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25만 원을 내고 하드디스크만 수리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메인보드가 나갔다 해서 그것도 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드디스크가 돌아온 걸 보니까 컴퓨터가 돌아온 걸 보니까 하드디스크가 원래 그대로 그냥 꽂혀 있더라고요. 고칠 필요가 없는 거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교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순간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이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고 그리고 일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응징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만 이제 온 신경을 다 써서 거기에 매달렸지만 뭐 겨우 그러니까 얻은 것은 25만 원을 돌려받는 걸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냥 그 정도지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다시 잘 보니까 컴퓨터 메모리가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 알았을 때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내가 그 메모리를 찾아내겠다. 사무실에 들어 누워서라도 찾아내겠다. 이런 결의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1년에 제가 그런 애플 정식 AS 센터가 아닌 그런 업체에다가 AS를 또 맡긴 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분노가 수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들이 완전 악의 축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저기 가격 담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기업이나 또는 뭐 병원에서 과잉 진료하는 거나 이런 거나 뭐 그런 거보다 그게 더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약간 귀여운 수준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또 분노의 수치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전의가 완전히 상실된 거죠. 그냥 숙제나 해야 되겠다. 공통과제나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러니까 시비라는 거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마주칠 때 최전선에서 그에 합당한 감정들을 불러오고 그 감정이 그 행동을 움직이는 그 가장 핵심 동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높아시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얘기하는데 시비와 호우와 행동은 동시적인 거예요. 제가 순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너무나 분노했죠. 최근에 이렇게까지 분노한 일이 없어요. 너무 분노했는데 사실 작은 일에 분노한다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앞에 얘기했는데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서 안 되니까 같이 분노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한 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핑계는 이래요. 너무 내일이 바빠서. 근데 사실 내일이 바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제가 실제로 막 정말로 분노했다면 열일을 작파하고 그거에 매달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 컴퓨터 수리하기 꺼내서 봐도 그렇지만 근데 사실 분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분노했다면 내가 행동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감정이라는 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 주위라도 얼쩡거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라는 게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일에 분노하는 건 이제 저뿐이 아니죠. 컴퓨터 수리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사람도 저랑 얘기하다가 한번 크게 격분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 같은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노련하게 한 번도 당황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막 해요. 근데 내가 화가 나니까 그러면 내가 그 돈 40만 원을 수리비를 냈는데 40만 원 전액을 다 돌려달라. 그랬더니 완전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왜 수리했는데 왜 그 돈을 안 주려고 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거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이 자기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저도 근래 유례 없이 그렇게 화가 났던 건 제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도 나도 매우 센서가 예민해서 이렇게 광분했던 것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일부러 생기게 하려고 해도 생기게 할 수 없고 일부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그 양지랑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혹시 이 마음이 양지는 아닐까? 이렇게 저절로 우러나는 이 마음. 근데 양명이 얘기하는 양지는
만물과 감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물과 감응하기 위해서는 그 시비의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고집, 기필, 그리고 뭐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만물과 감응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를 주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비는 아름다운 색을 보면 좋아하지만 아름다운 색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악취를 맡으면 싫어하지만 악취를 맡을까봐 이제 두려워서 미리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거나 이러는 게 없는 게 시비잖아요. 근데 컴퓨터 수리기사의 시비는 텅 빈 자리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에게 금전적 이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비 분별을 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데 그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안중에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장님 김어거리가 아니니까 그 정상적인 그 지각 능력은 있으니까 손님이 자기 행태로 인해서 불쾌하다는 것을 지각하죠. 그렇지만 제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걸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에 대해서만, 나의 불쾌감에 대해서만 둔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수치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둔감해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는 오직 그 돈에 관한 센서만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 수리기사가 다른 모든 감각 지각 능력들을 마비시키면서 그런 돈에 관한 그 센서들을 그렇게 갈고 닦기까지는 사실은 평생에 걸친 굉장히 깨알 같은 노력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문제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금전적인, 근데 이제 그가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걸 텐데, 근데 이제 참을 수 없는 건 돈 욕심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감정들도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이거든요. 그 감정들이 그렇게 함부로 취급당하는 거를 끝까지 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이미 굉장히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좀 생각하게 된 게 제가 20대 이후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커피거든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커피를 안 마신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근데 제가 카페인 감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바로 이제 장이 안 좋으면서 설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커피를 마셨다는 거는 3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는 건 3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설사를 했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장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근데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이 나이 들면서 점점 심해졌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두근두근한 상태로 깨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근데 아주 못 자는 건 아니고 밤새 꿈에 이제 시달리고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견디면서 커피를 마신 거죠.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은 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죠.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하고 저 자신을 끔찍하게 아끼고 돌보고 이제 그런다고 늘 믿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호를 끔찍하게 돌본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나의 장과 나의 심장, 그것은 제가 아닌가요? 사실 그것들은 계속 지속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알아들을 만큼 충분하게 자기들의 고통을 호소를 했죠. 근데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욕망하고 이제 즐거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고통들을 계속 무시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네들이 계속 소란스럽게 굴어서 내가 커피 맛이 떨어지니까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작은 부분, 협소한 부분만을 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내 신체에서도 배타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골라내서 그게 저라고 생각하고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그러니까 이 장이 그 컴퓨터 수리기사 몸에 있는 거라면 하루에 커피를 100잔씩 마셔서 그를 괴롭히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제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몸에 있는 장이 3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는데 제가 아픔을 느낀다거나 하지 않았죠. 그냥 불이 난 거죠.
근데 양명은 자기 손발이 아플 때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시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면 누구나 그러하다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그 자기 손발이 아플 때 그것을 아픔이라고 느끼는 것,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 수리기사를 나무랄 것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수리기사와 저의 불인은 다 욕심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욕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하는 것, 그것만 비추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주변은 완전 깜깜해져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양지는 햇빛과 같은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와도 그거를 차별 없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12두 글자를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우리가 만나는 것들을 차별 없이 밝게 비추면서 그것들과 감흥하면서, 그리고 기쁜 일에는 기뻐하고 기뻐할 줄 알고 아픈 일에는 아파할 줄 아는 것,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시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물과 소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